네, 1월 달 또 새해가 시작되면서 월간 전략을 짜볼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월에 대한 기대들이 다들 있긴 했으나 기대와 함께 경계도 같이 갖고 있었어요. 연말에 분위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첫날 이후에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심적 타격은 그렇게 크진 않은 느낌이에요. 뭐 예상했던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방향성을 띨 것 같진 않다라는 증권가 의견에 많이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뭐 그 의견에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 있는 편이고 사실 이제 9주째 올랐고 이번 주까지 거의 10주째였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빠져도 이상할 건 없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르면 오를수록 또 일부 걱정은 하거든요. 언젠간 조정은 나올 텐데 그게 이제 뭔가 트리거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애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애플의 그 약간의 이제 수요 부진 우려는 이번이 새로운 건 아니고 그 영국계 투자은행이 얘기했다고 전 빠졌다기보다는 뭔가 좀 쉬고 싶었는데 빌미를 좀 제공해 줄 게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좀 원인이 좀 이제 촉매제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나스닥 중심으로 이제 급락하기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FOMC 의사록까지 공개가 됐죠. 금리 인하는 하긴 할 텐데 생각보다는 좀 적게 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좀 나와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실망감도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올랐던 건 실적이 좋아서 올랐다기보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급하게 반영이 되면서 국채금리 떨어지고 뭐 달러 약세 보이면서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주가 상승 두 가지 측면으로 보잖아요. PER이냐 실적이냐. 네. 근데 그중에 PER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아직은 실적 발표 시즌이 또 아니다 보니까 실적은 좀 확인하려면 시간이 남아 있는데 PER 상승이 사실상 이번에 주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이제 실적 발표 때까지 약간 공백 기간에서 주가가 사실 제일 좋은 건 위에서 좀 횡보하면 좋은데 애플의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최근에 FOMC 의사록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이 주가 하락폭을 좀 약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좀 밀려 있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조정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1월 초에 좀 빨리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시적인 조정 정도. 그래서 아마 좀 당분간 좀 박스권 등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뷰 얘기해 주셨고 첫날은요 이제 뭐 금투세 폐지 언급도 있었기도 했고 반도체 바이오가 같이 올랐고 다음 날은 이제 미국의 중국 반도체 때리기에 미국 반도체 떨어지니까 국내 반도체 같이 밀렸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제약 바이오 쪽이 또 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주도 섹터가 하루하루 이렇게 떨어졌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을 주도 섹터로 많이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사님께서는 올해 주도 섹터 후보 어디로 추리세요?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는 다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다 거의 다 똑같은 것 같고, 근데 반도체가 뭐 다 좋은 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사실 나쁘게 볼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바이오는 어쨌든 또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꼽아주고 계시는데 사실 바이오가 지난 2년 동안 좀 정말 부진했거든요, 주가가.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신 게 일단 이제 금리에 민감한 업종인데 금리는 인하가 될 거고 그래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되게 유리하고 거기다가 올해 또 신약 모멘텀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 비만 치료제가 있었다면 뭐 올해는 뭐 유전자 가해라든가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한양행의 그 폐암 치료제 또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죠. 그게 이제 아마 올해 FDA 또 신청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 이렇게 진출한 기업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셀트리온만 해도 이제 2월부터 이제 그 램시마 SC가 아마 미국에 출시될 것 같은데 결국 미국 시장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진출을 할 때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나오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감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바이오 쪽 한번 볼 필요는 저는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바이오주들은 이렇게 재무 구조가 또 안 좋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게 대형 제약주 위주로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3월에 또 감사보고서 시즌 또 돌아오거든요. 혹시 또 모르니까. 네. 그래서 약간 중소형주보다는 일단 그때까지는 좀 대형 제약주 위주로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으로 봤을 때 그럼 대형 제약의 대표이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고 그런 셀트리온 어제 한 5% 이상 빠졌단 말이죠. 뭐 이제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저는 뭐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은 좀 나올 것 같은 게 이 수급 이벤트로 일단 올랐거든요. 네. 사실 펀더멘탈로 간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금리가 꺾이고 그 다음에 이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 또 제약과 이제 합병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는데 이게 덩치가 커지면 패시브 펀드에서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좀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좀 급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램시마 에스시 이게 이제 미국명으로는 진펜트라라는 이제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데 2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요 데이터는 아마 4월에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팔릴지를 뭐 저도 모르고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일단 잘 나와야 됩니다. 네. 당연히 잘 나와야 주가 모멘텀을 받지. 예상보다 또 안 팔리면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모처럼 또 미국 쪽에서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유럽에서는 굉장히 또 잘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판매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확인들이 나오면 또 주가는 계속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래서 셀트리온도 지난 2년간 좀 안 좋은 흐름이었지만 올해는 어쨌든 일단 덩치가 커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합병 결정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쪼개서 상장을 했는데 반대로 셀트리온 지금 합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또 올라가줘야 시장이 저는 또 재평가 받는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합병해서. 네.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의 합병 이슈가 또 잘 돼야 뭐 다른 또 선례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올해 저는 셀트리온 주가 좀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뭐 비중 늘려가는 거는 저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떠세요? 삼성전자 작년 흐름 괜찮았고, 많은 이들이 이제 8만, 9만, 그리고 증권사 곳곳에서 약간 다시 10만의 목표가를 낸단 말이죠. 네. 기대하게 되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자리도 사도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냐 싸냐를 좀 봐야 되는데, 업황 좋은 거야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네. 이제 좋아지는 거는 펀더멘탈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다른 점은, 하이닉스는 AI 쪽의 비중이 좀 크고 삼성전자는 좀 전통 반도체 비중이 좀 큰 편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전통 반도체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HBM도 추격을 하겠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원래는 PBR로 보면 항상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PBR 밸류 상으로는 한 중간 정도 조금 밑에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도 그렇게 이 과거 역대 밸류에이션을 봤을 땐 비싼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여전히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한번 올해 그래도 한번 앞자리 한 9자는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은 바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반도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대표 주자들인 셀트리온과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까지 저희 챙겨봤고, 주도 섹터로 이제 군림했었던 2차 전지도 살펴봐야겠죠. 지난해 상반기에 뭐 누가 뭐래도 2차 전지였고, 하반기에는 이쪽에서 변동을 좀 크게 맞았습니다. 올해 어떨까요? 지난해 하반기 모든 막 호재가 악재로 돌아서는 그 타이밍에 다들 이제 기대를 두고 있는 목소리는 그래도 내년은 나을 거야. 내년에 하반기에 좋아질 거야 였거든요. 그 내년이 왔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생각하고 2차 전지 좀 관심 둬야 돼요. 하반기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시기가 물론 이제 이미 내려가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금리 인하는 아마 하반기로도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정책 면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상반기까지는 좀 공급 과잉 좀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가 안 좋았던 게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 급락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게 중국의 배터리 공급 과잉이 지금 심각할 정도로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해소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번에 경제공작 회의에서도 딱 콕 집어서 2차 전지 이거 공급 개혁해야 된다. 그만큼 공급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상반기에 조절을 하면 하반기는 좀 약간 그 개선이 좀 될 것 같고, 지금 완성차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모비라이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뭐 자율주행 이슈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자동차 수요가 예전 같지가 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작용을 할 것 같고, 또 현대기아도 이번에 그 판매 목표량을 좀 제시를 했는데 많이 실망을 했죠. 왜냐하면 올해 거의 성장이 없어요. 판매 성장이. 그 얘기는 굉장히 좀 이 보수적으로 좀 영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수요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상반기에 많이 또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어서 또 증권가에서도 상저하고로 좀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쪽은 좀 괜찮다면 상반기엔 주가가 좀 부진하겠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하반기를 좀 염두에 두고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는 건 좋은데 급할 게 전혀 없고 급락을 할 때마다 조금씩 늘려가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진 않다. 다만 상반기에 뭐 2차 전지나 자동차 업종이 이렇게 뭐 주도주가 되거나 그러긴 좀 업황상 좀 쉽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반기를 한번 좀 대비를 해보자. 그래서 포기할 지금 업종은 아니고 저는 분명히 또 하반기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그런 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그러나 하반기에 빛을 발할 요소들을 또 기대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 정리 가능할 것 같아요. 우주항공 쪽은 어떠세요? 이렇게 큰 덩어리 외에 놓고 봤을 때는 뭐 이제 예산이라던가 혹은 정책이라던가 좀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꽤 모였어요. 그래서 연초에도 잠시 한 하루 이틀 종목이 움직임을 보였는데 우주항공 쪽에 대한 시각은요? 사실 저는 이제 작년에도 우주항공을 좀 괜찮게 봤는데 작년에는 조금 좋다가 좀 꺾여버린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올해는 그래도 좀 구체화되는 이제 정책들이 나오면서 올해는 한번 좀 주도 업종이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시장을 이끄는 업종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작년에 로봇주가 좀 대세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해 또 우주항공도 한번 그 바톤 터치 한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정부에서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도 공약 사항이니까 아마 추진을 계속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제일 중요하죠. 미국의 스페이스X라든가 또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또 영국의 원앱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적에도 위성 인터넷 이제 사업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도 스타링크가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자기 지분 팔아가지고 블루 오리진에 또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위성 쪽에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우주항공 쪽 물론 이제 이쪽은 실적으로 보기보다는 모멘텀을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올해 모멘텀이 좀 많아서 좋고 또 한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이제 달 탐사하고 이런 이제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또 우리나라도 들어가게 되고 아마 올해부터 유인 탐사 또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2030년까지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런 모멘텀도 올해부터 좀 시작이 되니까 우주항공도 한번 올해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저는 좀 테마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막 그 역세권처럼 이제 화성도 해서 화색도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뭐 있는데. 일론 머스크 그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게 자기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다. 참 좀 남다른 황당하긴 분인 것 하는데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사람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묘한 그렇게, 믿음들이 네.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 타기도 무서운데 사실 우주 어렵긴 네. 하지만 이것은 뭐 그냥 저의 성향이니까. 하지만 이쪽에 성장 모멘텀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정책적 기대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정리해 볼게요. 1월 혹은 올해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제 뭐 앞서 많은 뭐 업종들 얘기해 드렸는데 어쨌든 1월에 좀 생각보다 빨리 좀 조정이 와서 약간의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증시하기 좋은 환경은 맞아요. 작년과 다른 점은 금리 낮아지고 달러는 약해지고 물가는 많이 안정화됐고 또 중국도 좀 부양책이 계속 나오거든요. 작년보다 중국이 더 안 좋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하기는 좀 편한 그런 장세가 올해 좀 펼쳐질 것 같고 그리고 2,520포인트가 PBR 0.9배인데 저는 항상 이제 PBR 0.9배 이하를 가장 좋은 지수대로 보거든요. 투자하기. 근데 그 구간이 올진 모르겠지만 또 근접을 하고 있어서 조정이 나온다면 뭐 비중 확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뭐 반도체라든가 제약주 뭐 우주항공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1월 달에 우리가 또 볼만한 업종으로는 많은 분들이 꼽고 있지 않은 것 중에서는 저는 좀 음식료 업종도 괜찮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네. 다만 곡물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원당 가격까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탕 가격까지 좀 떨어지고 네. 있어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다 이제 꺾여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가격은 올려놨는데 원가 부담은 해소되면 올해 이제 실적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아마 음식료도 좀 좋은 실적을 좀 낼 것 같아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반도체 내에서는 소재 업종도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그동안 가동률 쪽에 네, 가동률이 조금씩 이제 개선되는 것 같아서 소재도 굉장히 눌려 있었잖아요. 그쪽하고 제약주는 일단 3월까지는 좀 대형 제약주 위주로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식료, 반도체, 소재, 대형 제약 눈여겨볼 포인트들 각각 잡아주셨습니다. 기억해 볼게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